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왜 이렇게 깜짝스럽게 연락하고 계세요? 조민규 멘토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사실 좀 스트레스를 좀 잘 안 받는 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뭐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해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좀 지르고요. 뭐, 남들 다 하는 방법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거죠, 뭐. 그렇죠. 대부분 다 이 방송 멘트 같은 경우는 뭐 독서를 한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한 잔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TV에 나오거나 광고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우울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음식을 먹어주면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스트레스가 좀 받을 때는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건 어떨까요? 좋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막상막 같은 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2.21포인트, 약 0.69%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올라간 그런 섹터나 종목군들은 없었는데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 말은 좀 기분 좋게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7월 달에 대한 시장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오늘 시장의 흐름들 좀 예상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7월 달 전망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 막판에 지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동시호가 시간에 현물 쪽이죠. 주식을 좀 사놓고 오히려 이제 반대적으로 선물 쪽에서는 동시호가를 이용해가지고 좀 대규모 매도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흐름들은 뭐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반기를 이제 정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2분기에 대한 결산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6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제 갈라놓는 어떤 기준일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기관권에서도 뭐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를 좀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지수 뭐 종목을 보면,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보면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 대표주들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든 시장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수는 2,000포인트를 이제 넘겨놓고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올라도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좀 조정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세울 때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포인트를 빨리 빠른 상승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 주면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당히 좀 강하고 빠른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수가 한 번 정도 다시 조정을 좀 보여줬다가 7월 한 2주 정도 뒤 이후서부터는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되는 어떤 지수의 구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도 보면 건설업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뭐 재미있었다, 뭐 시원하게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수 있는 섹터는 없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뭐 업종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하위 쪽에 있는 뭐 시가총액 10대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뭐 기술적인 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은 나타났었지만, 뭐 추세적인 상승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에 있어서는 약간 좀 눌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하고 방향성은 사실 중기적인 그 시황들을 보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보다는 그 방향성보다 이제 속도와 시간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7월 한 2주 정도 그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좀 확실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지수 밴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부로 보면 한 2,010포인트 정도가 계속해가지고 기술적인 좀 저항을 받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이 상대적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을 나왔기 때문에 정각 후양에 대한 패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도 계속해가지고 그 저항을 지금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해가지고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후반부가 되겠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주 후반부 쪽에서는 다시 한번 좀 쉬는 그런 단기적인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종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종가 때 이제 종가 고가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이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도 배제해 놓지 않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상당히 빨리 올라와 줘야 2,010포인트, 2,02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좀 빨리 넘어서고 거기를 이제 넘어서면서부터는 새로운 어떤 시세의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오픈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좀 상승세가 좀 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을 저해하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재 가치보다 좀 쌌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부터 좀 뭐 10% 이상씩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10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어간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뭐 시장을 어떤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런 어떤 IT와 자동차 섹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있었던 뭐 화학주라던가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가격이 싼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이 대략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한 2주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급격한 하락도 아니고 급격한 상승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조금이라도 좀 싸질 수 있는 시간대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현 매너팀은 7월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7월달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달의 마지막 날도 기분 좋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업종별 순환매가 있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됩니다. 우선 체크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환율적인 부분들을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즉 2분기 실적이 좋은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보게 된다라면 환율,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좀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신저가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장중에 1,010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서 체크를 보게 된다면 올해 1월달 들어서면서 1월달에서부터 3월달까지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약 1,090원 가까이, 즉 1,090원에서 1,0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2분기 접어들어서는 1,050원권역 이하에서부터 1,010원대까지 밀려내렸습니다. 대충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분기 때 원화 환율은 1,070원대에서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가 2분기 때를 보게 되면 1,030원권역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1분기 때 이 원화 강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2분기 때도 좋아질 겁니다. 단적인 예로 보게 된다면 곡물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 내수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2분기 때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고요. 실적이 안 좋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반영이 되어 받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밀려 내릴 수 있다라는 점, 즉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나름대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강연회를 좀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14년도는요. 과거에처럼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막말로 2003년, 4년 우리나라 시장 때부터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기를 거쳤습니다. 그러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큰 시세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하셨네요. 하루하루의 그 시세에 대해 연연하지 말자. 이 얘기가 참 좀 인상적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주식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식들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빨리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한 달 뒤 혹은 두 달 뒤에 과연 이 가격보다 더 올라 있을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본다라고 하면 내일보다는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찾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격한 하락보다는 어찌됐든 저도 중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좀 쉬고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한 거로 좀 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좀 쉬었다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이게 과연 7월 달에는 박스권을 좀 뚫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여태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박스권역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혹시 7월 달에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000포인트, 단기적으로 한 2020포인트, 2030포인트까지를 이제 못 갔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2050포인트대를 언제 만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세를 좀 열어낼 수 있는 힘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7월보다는 오히려 8월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대형주들을 기준으로 볼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 줘야 지수가 한 번 정도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갇혀 있는 구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오히려 이제 저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7월 달에 단기적으로 좀 쉬는 국면이 얼마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설 것이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는 2050포인트 정도 이상권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7월 달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겠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6% 이상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완만한 모습들 혹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ELS에 대한 만기 부분들입니다. 7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만기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나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기 전에 상하를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초반에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월 달엔 7월 달엔 두 번째는 ELS에 대한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급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이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8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손치더라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한 번쯤 급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부분들은 파생 쪽입니다. 선물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물 시장까지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파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면 아마도 충분히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썸머 랠리는 좀 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괜찮다. 결국에는 상반기 때보단 하반기 시장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는 아직까지 수출주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을 좀 안 보고 있는데 조민기 멘토께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서서히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인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심리가 지금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적인 지지 구간에는 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새롭게 시세를 내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자꾸 이렇게 그 시장에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있어서 가장 좀 안 좋은 분기로 지금 예상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분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3분기에서는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들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 장세로서 상당히 큰 실적 장세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종목군들이 올라가줘야 지수가 이제 2050, 2100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속도적인 부분들을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소외받고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탈피해주는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이 앞에 수출주라고 말씀하셨던 뭐 현대차라던가 뭐 IT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 주고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부진했던 업황을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박스권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좀 갖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공통적인 거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그 부분들에서 바닥이 나오느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적인 부분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들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아주 크게 수주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뭐 4%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처럼 말해 뭐 건설 섹터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주들이 좀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규모의 어떤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또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뭐 어떤 리모델링이라던가 어떤 수직 증축에 대한 어떤 그 수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업체들이 어떤 그 주가 상승이 좋아지는 흐름들은 올해 상반기 때 해외 수주에 대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이라던가 삼성물산, 그다음에 뭐 대림산업, GS건설 뭐 이런 업종 대표하는 어떤 건설사들의 좀 상승 흐름이 좀 두드러졌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목말라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주가 나오고 어떤 한 종목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동반해서 또 그 업종이 좋아지는 흐름들을 또 연출시켜 놓은 게 최근의 어떤 그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한 1주, 2주 정도 때만 보더라도 상당히 시장에서 거의 뭐 아무도 관심 없었던 섹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좀 살아나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가격적으로는 정지현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서서히 좀 돌파가 되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저항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정말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항대를 보게 된다라면 곳곳 들어있는 게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마디만큼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그렇다면 57,800원짜리대거든요. 오늘 고점 자리대가 약 그 정도 자리대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조금 저항 자리대겠죠? 그럼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국내 건설사들을 좀 보게 되면 중남미 쪽에 해외 수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때 더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핫키워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는요, 오리온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리온도 오늘 장중 4%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사실 과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오리온 좋아하시나요, 과자? 네, 저는 과자 좀 좋아합니다. 근데 뭐 그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좀 짭짤한 과자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최근에 있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고점에서부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조정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성의 우려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그 탈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2분기, 2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3분기, 4분기의 어떤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 좀 그 이슈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쪽 그 정지현
코멘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내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많지만 중국 관련된 내수,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진출해서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 쪽에서 어떤 그 성장과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오리온이 다시 한번 좀 100만 원대 고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하는군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거의 뭐 20만 원도 안 되는 주가에서 거의 10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불과 뭐 몇 년, 2009년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5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상반기 때죠. 4월경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해 놓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즉 100만 원은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절반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딱 100만 원짜리대가 나오거든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되돌림 자리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뭐니 해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내수 쪽이니까 선택되어진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 즉 90만 원 정도부터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이연제약이네요. 방금 발음을 잘못해갖고 욕할 뻔했습니다. 이연제약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제약 섹터들이 나름 좀 중소형 제약주들이 상당히 괜찮단 말이에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예,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 아는 회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들도 좋지 못했었고, 그때 당시 주가가 이제 뭐 12,000원, 10,000원 밑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연제약이라는 회사, 사실 상당히 좀 생소했던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이연제약이라는 회사를 이제 탐방을 가고, 거기 이제 그 담당하신 분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미래를, 그때 좀 전망을 했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이연제약은 1년, 2년 나눠가지고 꾸준하게 적금 들듯이 모아가 나가십시오라고 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또 특징주로 또 선정을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 뭐 원료 의약품, 그 다음에 MRI 조영제, CT 조영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영제라는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CT나 MRI 같은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지금 상당히 좀 어떤 건강에 대한 그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때, 검진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많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국내 점유율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1위 회사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모멘텀을 좀 받고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 의료보험으로 CT나 MRI를 촬영하게 되면 이제 조영제 시장이 확실히 좀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바이로메드하고 이연제약이 실질적으로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근데 이연제약과 함께 공동으로 VM 뭐 202라고 하는 어떤 그 항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임상 2상을 통과해가지고 3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로메드의 주가하고 이연제약의 주가를 같이 보시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보다는 주가가 좀 먼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면서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같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로열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생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바이로메드가 어떤 신약 개발을 통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양산하게 되면 이연제약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 또 이제 국내라던가 혹은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또 판권을 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또 받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을 겸비한 제약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연제약도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이현제약도 보시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장에 딱 알맞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시원시원하게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차별화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술적 분석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25,000원짜리대가 조금 중요한 라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25,000원짜리대만 지지해준다라면 아마도 신고가의 흐름들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로 나왔더니 세 가지 핫 키워드 이 종목군들이 조정 시에는 한번 봐도 되겠다라는 점 꼭 기억들을 하시고요. 7월 시장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6월 30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6일 한국토지신탁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2,185원에 손실 없이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중앙백신 역시 오늘장 12,800원에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3일 삼성증권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시초가인 43,750원에 4.5%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포메탈 역시 3,435원에 4.4%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SK이노베이션이 13.9%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2.2%를, 5위는 김선유 멘토의 광동제약이 12%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9.4%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9%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조민규 멘토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누적 수익률 72%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아쉽게 조민규 멘토가 70.1%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퓨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입니다. 항상 나오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종목 AS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포트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토지신탁과 중앙백신을 손실 없는 선에서 일단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두 종목을 손실 없이 좀 정리를 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7월 달에 들어들면 이제 접어들면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닝 시즌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즉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편입을 해보려고 종목을 좀 교체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호랑 같은 경우 목요일 시장까지 큰 변화가 없다라면 이 종목도 일단 다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할 겁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냥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교체를 통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 번쯤은 재편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목요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YB로드죠.
원화강세 수혜주입니다. 1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좀 전에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종목 12.8%의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삼양통상이라든가 이런 피역 관련주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B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진성TC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61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4% 정도의 손실권역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이 하반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 밀려 내려왔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KG ETS가 있는데요. 3%대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인 이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로 좀 대응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제안해드릴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실적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흑자 전환이고요. 세 번째는요, 바이오입니다. 자, 실적 발표를 했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실적 발표한 지. 1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름대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흑자로 돌아선 부분에서는 크게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 올해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1분기 때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2014년도에는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두 번째 키워드인 흑자 전환이 되겠죠. 아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을 담보로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분기에 돌아섰고 2분기 때도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아마도 이 바이오, 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웬만큼 뭐 테마주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스몰캡 종목군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뭐가 될까요? 바이넥스입니다. 지금 이 바이넥스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다시 또 들고 나왔어요. 그 다시 들고 나왔던 이유를 보게 된다라면 뭐 간단합니다. 종목이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있게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을 손절이 나갔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편입을 제외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릿대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죠. 히든카드가 아닌데 바이오제약의 베이스캠프 바이넥스라는 그 홈페이지의 사진입니다. 참 조촐하죠. 이 홈페이지에 대한 화면은 좀 조촐한데 그래도 바이넥스라는 이 기업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죠.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사업 영역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에 대한 생산 그리고 세포 조직에 대한 공학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의약품에 대한 생산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이나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바이오 지금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니 해도 삼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연구 분야를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면역세포은행, 그 다음에 종양조직은행, 줄기세포은행, 정자은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를 보관해서 면역세포치료제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암세포에 대한 부분들이죠. 종양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암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줄기세포에 보는 부분들이죠. 난치료, 난세포에 대한 부분, 난치병에 대한 치료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점, 즉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활성화를 인프구를 이용한 이용 치료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생물학적이나 바이오적인 부분들로 이러한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즉 열이나 방사선 혹은 화학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단순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냉동기술 또한 마찬가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냉동으로 보관하고 난 다음에 즉 젊었을 때 보관했다가 노년기 때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을 냉동했던 부분을 꺼내놔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건강할 때 보관했다가 내가 아팠을 때 써낼 수 있는, 꺼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이넥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부분들은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삼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202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연구에 약 2조 1천억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기회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나왔던 그 적자가 좀 나왔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료에 대한 이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고 이제 증설도 좀 마무리가 됐고 업그레이드를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최대 주주가 일본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 최대 주주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11%대, 거의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해드린 가격 밴드 내에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뭐 갭이 뜬다거나 떠서 출발한다거나 그러면 따라붙지는 말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7,750원이었습니다. 7,750원에 끝났는데요. 조금 눌림을 조정을 주는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50원짜리거든요. 이 자리대까지는 아마 눌림목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시고요. 목표가는 8,7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 부분이죠. 약 6,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이었습니다. 예, 내일장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히든카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요. 일단 지난 종목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두 종목을 삼성증권, 그다음에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종목을 좀 편입하기 위한 전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포메탈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제가 하고 있는 대박 플러스에서도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을 좀 빼놓고 그다음 새로운 종목으로 좀 그 시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잡지를 지수가 어떤 그 타이밍이 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신규 종목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2,6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가격적인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신규 상장 물량에 대한 뭐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이 끝났죠.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가 가격적인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0원, 2,600원대를 좀 돌파하기는 좀 힘들었었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항대가 열리는 구간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시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려 반, 걱정 반, 과연 저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매수가 당시 해서도 13%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지금 탈피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 시세다운 시세를 크게 못 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뭐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좀 조정이 있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시세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손절가를 대폭 좀 낮게 책정을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서 설명드릴 기업에 대한 키워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태양광입니다. 예, 두 번째는 친환경이고요. 예, 세 번째는 바닥 탈출입니다. 예, 뭐 태양광 그럼 뭐 익히 몇몇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뭐 날씨를 보면 태양빛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태양빛을 좀 못 보고 아직까지 좀 바닥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왜 갑자기 태양광과 관련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친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그다음에 뭐 친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바닥 탈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종목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예, OCI입니다. 예, 뭐 OCI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업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요. 뭐 OCI, 뭐 익히, 태양광 하면 이제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서요. 왜 그러면 OCI라는 기업을 선택을 했을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중국의 태양광이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을 하고 있는 종목이 그 화면이 보이실 텐데 아래쪽에 보시면 요새 이제 축구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써 있는 잉리솔라라고 하는 회사가 월드컵 스폰서십을 맺고 지금 모든 경기들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저게 뭐지? 뭐 솔라라고 써 있는데 하는 어떤 의구심이 많이 발생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드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중국의 태양광 기업이 이제 월드컵을 지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몇몇 그 세계적인 대표 기업들이 있었죠. 뭐, 코카콜라라던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스폰서를 하고 있지만, 야, 중국의 어떤 태양광 기업이, 월드컵을 스폰서를 하고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면서 이 기업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태양광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OCI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유럽 중심의 어떤 태양광이 성장 과도를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유럽의 어떤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2009년도,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어떤 그 하락을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중국이 새롭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중심의 어떤 그 태양광 시장,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뭐 주택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태양광 시설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규모 있는 부분들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에 가장 가파른 어떤 그 시장에서 어떤 중심에 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역시 중국과 미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그러와 관련된 뭐 대기 오염이라던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꾸준하게 태양광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그렇게 어떤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세계적인 태양광 수요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태양광 자체가 어떤 시장적인 흐름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탐방을 다니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중소기업들을 몇 군데 이제 탐방을 가보면 예상보다 어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태양광의 어떤 시장들보다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태양광 시장이 아직 체감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태양광과 관련된 뭐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라던가 뭐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태양광이 여전히 앞으로도 그 전망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게 됐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이제 OCI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2008년, 9년,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캐파라고 하죠. 생산 시설에 대한 양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OCI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한 시장 쪽으로 뛰어들려고 했었었죠. 근데 2011년도에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 별로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생산 규모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한 네 번째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는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는 좀 끝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0불 정도 초반권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산은 공급이 지속되는 부분들, 공급이 이제 과잉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고, 실질적으로 수요는 계속해가지고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2013년도 회색선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작년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격 자체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기별 수요를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좀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3분기와 4분기 때 어떤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가 오히려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쪽으로 진입되는 흐름들을 이제 나타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 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대한 실적 추이를 보시면 작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죠. OCI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1조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지만 작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분기적인 실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1분기 때 적자, 2013년도 2분기 때도 소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재미를 못 봤었고요. 근데 작년도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가 좀 돌아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분기, 4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분기, 4분기가 안 좋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CI 그다음에 태양광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OCI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어떤 주가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주가 위치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싸다, 기술적으로 아주 많이 싸다, 혹은
어떤 추세대를 타고서 어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무난한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도 이제 상반기 6월 달에 가장 낮았던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서부터는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상반기 때는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17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번에 형성됐었던 저점이었던 16만 3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민규의 OCI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괜찮을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7월장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회가 이번 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